라그나는 가족을 모두 용에게 잃은 추하고 역겨운 비참한 루저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최강의 용 사냥꾼이 되기 위해 훈련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용들은 고대의 마법적인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과 기술에서 인간을 압도합니다. 고대의 마법 혈통을 지녔죠. 인간이 용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햇빛에 노출시키거나 용의 만화에 닿으면 얼어붙게 만드는 실바린이라는 물질로 심장을 꿰뚫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용을 죽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들은 용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들은 여전히 도시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들은 여전히 쉽게 도시를 공격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왕국에서 용 사냥꾼들을 포함해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단 한 명, 라그나를 제외하고는요. 그는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용 혈통의 지도자 울티마시아가 어디에 있을지 알아냈고 그녀와 맞섰습니다. 그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그들을 끝장낼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온 마음으로 증오했지만 그들은 그를 심하게 패주고 격파했습니다. 그는 약했습니다. 그는 못생기고 고아였으며 그야말로 완벽한 패배자였습니다. 3살 때 부모님이 용에게 잡아먹히셨고 친척 몇몇이 그를 거두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그 친척들도 용에게 잡아먹혔습니다. 그 후 부유한 집에 팔렸는데 몇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용이 나타나 그들도 잡아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노숙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괴롭힘까지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따를 당했죠. 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용이 나타나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마치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지켜보도록 저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저주받았습니다. 그래, 그는 혈통에 패했지만 아직 살아있었기에 죽고 싶어 했지. 죽고 싶어 했어. 용들조차도 그를 칭찬하고 싶어 했지만 울티마시아가 막았어. 그녀는 라그나의 과거와 그가 몇 번이나 용들과 싸워 살아남았는지 알고 있었어. 그녀는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었고 신의 뜻이라면 그것은 하나만을 의미할 거야. 신은 라그나를 새로운 종으로 원해. 울티마시아는 자신의 피로 칼날을 만들어 그를 찌른다. 그녀는 이제부터 라그나는 모든 것을 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라그나는 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용의 피가 몸속으로 스며들며 라그나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마치 속에서부터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기억, 두려움, 그리고 증오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단 한 사람의 모습만이 그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니카. 그는 괴롭힘을 당하던 중 그녀를 만났고 그녀는 괴롭히는 아이들을 물리쳐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괴롭히던 아이들을 말이죠. 그녀는 자신을 용사냥꾼이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녀마저 죽으면 다시 혼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용보다 강해서 죽지 않을 거라고 그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약한 자만이 죽는다. 라그나는 마침내 자신과 함께 살아남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팀을 이루어 함께 용사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라그나가 겁쟁이였기 때문에 레니카가 대부분의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하급 용들을 제압하며 그들의 도시에서 최고의 용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그녀는 또한 라그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이 그녀 덕분이었기에 그녀를 돌보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녀를 돌보는데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했지만 자신의 영웅에게 도움이 되는 약자가 되고 싶었다. 용사냥의 재능은 없었지만 몰래 훈련까지 했다. 레니카처럼 될 수는 없었지만 죽기 전에 그녀를 도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어느 날 그린벨트라는 강력한 용이 도시를 공격했다. 도나피루가 무너진 후 레니카는 즉시 싸우러 나갔고 라그나는 그녀를 따라갔다. 뒤에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죽어갔다. 라그나는 혈마법을 사용하는 그린벨트를 발견했는데 그는 그것을 칼날이나 불꽃으로 조종할 수 있었다. 그가 기습했지만 그의 검은 충격과 함께 부러졌습니다. 그린벨트는 혈령으로 반격하여 그를 강에 던졌습니다. 레니카는 이를 보고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라그나를 다친 것에 대해 그린벨트에게 따지며 손바닥으로 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돌격하여 그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한두 번의 공격으로 죽일 수 있는 하급 용들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력을 다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고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는 너무 강해서 그녀는 그가 용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린벨트는 분노했다. 그는 용신을 대신하여 모욕감을 느꼈다. 어떻게 감히 저런 천한 용을 그들의 위대한 용신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피의 불꽃으로 그녀를 공격했지만 그녀는 항상 전투의 경계를 늦추지 않았기에 재빨리 피했다.
그린벨트는 그녀에게 용족에 대해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혈통서열 10위로 최하급 상위 용이었다. 용. 그는 심지어 그녀에게 왕국이 멸망할 이유를 말해주었다. 레니카는 그들의 삶이 물결표의 변덕에 달려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린 소녀, 용들에게는 그 공격이 별것도 아니었어. 용 사냥꾼들은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였어. 그린벨트는 태연하게 웃으며 다시 레니카를 공격했어. 결국 그녀를 죽였지. 라그나는 강에서 구조되어 이미 깨어 있었어. 그는 모든 것을 보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그의 영웅이 그의 눈앞에서 죽었어. 저주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야. 그린벨트는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렸지만 라그나는 살아남았어. 그는 완전히 망연자실하여 용들에게 엄청난 증오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용들을 없애겠다는 일념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그는 수년간 끊임없이 훈련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모두 죽고 그만 살아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계속 잃었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티마시아에게 용으로 변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버링검으로 자신의 심장을 찔러 의식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었습니다. 울티마시아는 실망하여 자신의 혈족과 함께 다른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바로 그 후 전 용왕 크림슨이 와서 그를 소생시켰습니다. 라그나가 깨어나기 전에 크림슨은 떠났습니다. 라그나는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그는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서히 승리하기 시작하여 결국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를 반복했고 마침내 그의 실버라인 검이 그의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살갗에서 실버라인을 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용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용왕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는 매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라그나가 그를 만났습니다. 라그나는 언제나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는 즉시 크림슨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크림슨은 여러 개의 몸을 가지고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크림슨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라그나에게 자신과 함께 그의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소원은 라그나와 같았습니다. 모든 용을 죽이는 것. 라그나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크림슨은 그 일이 끝나면 라그나가 마지막으로 남은 용을 죽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바로 자신을. 라그나는 망설임 없이 그 기회를 잡고 용사냥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더 빠르게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그나를 과거로 보내 어린 자신에게 현재의 힘을 주자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의 현재 능력을 말이죠. 그는 레오니카가 죽기 직전 공격 당일 밤에 나타납니다. 그리멜드는 여전히 레오니카에게 용들이 인간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라그나는 여전히 강해 있습니다. 나이든 라그나는 레오니카가 죽는 장면을 포함한 모든 끔찍한 기억들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죽는 것을. 그는 자신의 검으로 그를 찌르며 레오니카와 다른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힘이 그를 휩쓸면서 어린 라그나는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그를 구출하는 용 사냥꾼들을 놀라게 한다. 그리멜드가 레오니카를 공격하려 하고 손을 뻗는 순간 라그나가 깨어난다. 그는 순식간에 아무런 노력 없이 하급 용들을 모두 얼어붙게 한다.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발산하는 은빛 아우라 덕분에 차가워 보인다. 이것은 그리멜드를 완전히 겁먹게 하여 공격을 중간에 멈추게 한다. 그는 이 두려운 아우라를 용왕의 아우라와 비교한다. 그것이 라그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자 그는 용감한 척하며 자신의 용의 형태로 변신한다. 하지만 라그나는 그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한 후 산산조각 낸다. 레오니카는 거기에 서서 엄청난 힘이 발휘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라그나는 기뻐한다. 그는 그녀를 껴안으려 달려가다가 그녀의 품에 쓰러진다. 다음 날 도시는 템요크타프라는 숲의 용의 공격을 다시 받는다. 라그나는 아직 자고 있지만 레오니카는 즉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숲의 나무들은 끝없이 살아있는 듯 그녀를 계속 공격한다. 심지어 라그나의 방까지 들어와 그를 공격하려 한다. 레오니카는 이를 보고 그를 돕기 위해 돌아선다. 하지만 다른 나무들이 그녀를 가로막는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를 공격하기 전에 라그나가 깨어납니다. 그는 즉시 그곳의 나무들을 얼리고
하녀 몇 명을 먹고 있는 템요크타프를 찾아냅니다. 숲속에서 그는 주저없이 공격을 감행하는데 레오니카는 걱정됩니다. 그녀는 뒤따라가지만 그는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템요크타프에게 도착하자 그는 어린 하녀를 먹기 전에 그에게 드롭킥을 날리고 숲 전체로 날려보냅니다. 하지만 어린 하녀에게로 돌아섰을 때 그는 그것이 변장한 이전 용왕 크림슨임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림슨이 자신을 찾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크림슨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저 미친 녀석은 누구지? 하지만 나그나는 과거의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크림슨이 항상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오니카가 그에게 다가오고 템요크타프가 그들에게 돌진합니다. 레오니카는 그를 상대할 준비를 하지만 나그나가 재빨리 처리합니다. 그는 템요크타프에게 실버린 폭탄을 던져 폭발시키고 숲 전체를 파괴합니다. 레오니카는 나그나의 힘에 놀랍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제는 그를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고 농담합니다. 하지만 나그나는 그녀에게 자신을 두고 떠나서 나라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레오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에게 소리를 지른다. 그녀가 리더다. 그녀가 그에게 명령하는 사람이다. 나그나는 충격을 받았다. 어떤 상황이든 레오는 항상 침착하고 강하고 옳았다. 그랬다. 그녀는 왜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현실과 죄책감이 그를 덮칠 때까지. 레오는 강하고 침착하지만 동시에 아이일 뿐입니다. 겨우 12살밖에 안 되었어요. 약하고 비참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해야만 했던 아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으면 레오가 죽을 것을 알기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레오를 구하기 위해 그녀가 자신을 구했던 것과 같은 말을 되풀이하기로 합니다. 그 말을 약한 자는 죽는다. 레오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격분합니다. 하지만 한때 최강의 용사냥꾼이었던 그녀의 검은 나그나에 손가락 하나에 막힙니다. 그는 다른 용사냥꾼들과 함께 그녀가 나라를 떠나도록 하고 떠나는 그녀를 보며 울고 있습니다. 레오니카가 나라를 떠나는 것을 본 후 나그나는 그에게로 돌아섭니다. 크림슨은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나그나는 자신이 전용 왕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용과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햇살. 나그나는 크림슨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쉽게 설명한다. 이제 그는 날개 달린 군주가 아니니까 더 이상. 크림슨은 어깨를 으쓱하고 걸어간다. 그때 나그나는 갑자기 고열로 쓰러지고 크림슨은 나그나가 자신을 구해줬기 때문에 곁에 남아 있어야 한다. 나그나는 나중에 깨어나고 크림슨은 그에게 용들이 왕국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묻는다. 나그나는 지금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그들을 이끄는 날개 달린 군주 울티마시아를 처치해야 한다. 크림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농담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나그나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자신들이 해냈으니 가능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만났으니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크림슨은 돌아서서 나그나가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는 나그나가 계속 언급하는 미래에 대해 위하여합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사실 그는 그것을 재밌어합니다. 나그나가 의식을 잃은 동안 그는 그의 몸을 분석했고 은색 검과 융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그나는 실버린을 생성할 수 있고 그의 잠재력은 천문학적입니다. 크림슨은 교활하고 계략적이어서 이 새롭게 발견된 용 박수치는 방법을 은밀히 시험해보고 싶어 합니다. 방법을. 그는 여전히 순진한 어린 소녀인 척하며 나그나에게로 돌아섭니다. 갑자기 그들은 근처를 지나가는 열등한 용들을 봅니다. 그들은 레오니카의 무리 쪽으로 향하고 있고 나그나는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는 크림슨을 들어올려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며 크림슨에게 명령을 구합니다. 크림슨은 그에게 용들을 섬멸하라고 말하고 나그나는 용 하나를 발로 차서 모두를 멈추게 함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발로 차서. 그러자 그는 실버린을 불어 자신 주위에 여러 자루의 검을 만들고 공격하기 전에 용을 꿰뚫도록 보냈습니다. 용이 얼어붙습니다. 검 중 하나가 크림슨 쪽으로 날아오자 그는 그것을 잡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사하고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있다면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나그나의 힘 덕분에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용을 얼릴 수 있습니다. 중급용 사냥꾼의 손에도 상급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크림슨은 나그나의 힘이 자신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무 깊습니다. 저 검으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다면 저 용들도 그의 것이 될 겁니다.
바로 그 후 그는 점액을 토해내고 그것에게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점액은 기꺼이 용들을 덮쳐 뼈만 남도록 녹여버립니다. 뼈만 남도록 크림슨은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와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라그나는 배신할 경우 그를 죽일 특수한 독약을 마셔야 합니다. 크림슨은 라그나의 힘이 다소 두려워서 보험이 필요했습니다. 라그나는 주저없이 재빨리 독약을 들이켜 크림슨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자 크림슨은 자리에 앉아 라그나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릴 그의 계획을 말이죠. 용족 전체를. 그러면 용신을 박수치고 마지막에는 라그나도 그를 박수칠 거야. 다음 날 그들은 이동을 시작합니다. 앞쪽에서 그들은 하급 용들을 쓰러뜨리려는 사람들의 무리를 발견합니다. 라그나는 즉시 용들을 처리하고 그 무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가 끝낸 후 크림슨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실발인 전투 예술을 직접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들이 사용하는 그룹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무리의 리더인 마이클은 아이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이것이 크림슨에게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그는 다가가 그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안심시켜줍니다. 라그나, 사신이 근처 용들을 처리했으니까요. 그는 라그나를 수많은 강력한 용들을 물리친 최고의 용 사냥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지만 그들은 알 필요가 없고 다행히도 그들은 이를 믿고 심지어 라그나를 사신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클은 자신을 소개하고 무릎을 꿇고 그 둘에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토르디에르 도시를 공격한 강력한 용을 처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토네이도를 맞고 거기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토르디에르 말이죠. 갑자기 거대한 토네이도를 맞아서 거기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대사즈트와 날개 혈통의 셋째 자리에 있는 뛰어난 용이 바람을 이용해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날개 달린 혈통의 셋째 자리. 크림슨은 그 용을 알고 있으며 그가 어떻게 바람을 이용해 자신을 숨기는지 설명합니다. 라그나는 즉시 대사즈트와에게 맞서러 가려고 하지만 크림슨이 막고 살짝 밀어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그는 라그나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흘 동안 쉬라고 말합니다. 크림슨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마비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다음 크림슨은 라그나가 부상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없다고 그룹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크림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칼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는 그들이 죄책감 때문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토르디에르를 버리고 사람들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크림슨은 그들이 도망치던 당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이죠. 마이클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울부짖습니다. 모두 사실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약합니다. 만약 그에게 라그나와 크림슨이 가진 힘이 있다면 그는 모든 사람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림슨이 듣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용을 물리칠 힘으로 검을 건넵니다. 마이클은 다른 용 사냥꾼들이 그의 뒤에서 지지하는 가운데 검을 받습니다. 이제 크림슨은 전투에서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임무 완료. 그는 그들을 토르디에로 데려가고 많은 총이 전시된 방으로 이어지는 마법의 문을 통과합니다. 많은 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 중 가장 멋진 것이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총알입니다. 그것들은 리퍼 자신인 라그나의 실발인으로 주입되었습니다. 슬라임은 드사즈트와의 움직임을 정찰하고 크림슨에게 보고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크림슨에게 그는 토네이도가 나타난 마을의 현재 상태 시뮬레이션을 펼친다. 몇몇 생존자들과 함께 아직 활동 중이다. 크림슨은 드사즈트와가 이 도시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도시에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새벽이 오기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용사냥꾼들을 격려하는 연설로 고무시키고 그들은 흥분합니다. 그들은 떠나 드사즈트와를 찾습니다. 잠시 후 크림슨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그를 조롱하고 날개 달린 자들을 모욕합니다. 군주 드사즈트로이가 크리스마니 울티마시아를 모욕한 것에 격분합니다. 그는 너무나 격분하여 그들을 쫓기 시작하고 그것은 바로 크림슨이 원하는 바입니다. 수평선 위로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계속 동쪽으로 운전합니다. 그는 차량의 속도를 높이지만 드사즈트로아가 그들을 뒤쫓고 있다. 그들은 사격을 가하고 드사즈트로이의 토네이도를 빠르게 약화시킵니다. 곧 그들은 다리 아래로 운전하고 그로 인해 토네이도가 갑자기 멈추고 산산이 부서집니다. 해가 뜨면서 드사즈트로이는 밖으로 던져집니다. 라그나는 다리에 자신의 실버린을 주입했고 그 덕분에 토네이도가 뚫렸습니다. 열렸습니다. 드사즈트로이즈는 혼란스러워하며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슬라임이 거대한 손 모양으로 그를 붙잡아 거대한 은빛 화살에 붙입니다. 드사즈 트로이즈는 인생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이제 그는 5기사가 붙잡고 있는 화살 때문에 얼어붙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고정된 채로 그는 바람을 소환하려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마력이 약해져서 화살을 녹일 수도 없습니다. 기사들은 태양이 완전히 떠올라 그를 태우도록 돕는 동안 꾸준히 화살을 잡고 있습니다. 그는 은빛 광채의 차가움과 태양의 열기에 고통스러워하며 울부짖는다. 갑자기 화살이 박힌 땅이 어떤 힘에 의해 뿌리째 뽑힌다. 그것은 무너져 내리며 드사즈트와와 기사들을 함께 끌고 간다. 화살은 두 동강 나고 화살촉은 드사즈트와의 가슴에 박혀 있다. 그는 이제 자유로워졌고 격노했다. 그는 적들에게 등을 돌린 채 가슴에 박힌 화살촉을 제거하려 한다. 그리고 그것은 큰 실수였는데 크림슨이 차로 그를 덮쳐 산산조각 낸다. 그런 다음 그는 불에 타서 불타고 목이 잘린다. 크림슨은 이러한 몰락을 드사즈트와의 교만 때문이라고 여긴다. 도발적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당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기에 끝까지 나서지는 않았어요. 처절하게 당할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의 방심은 실버라인과 햇빛만큼이나 위험했습니다. 전투 후 크림슨은 용 사냥꾼들과 생존자들에게 식량과 탈 것, 그리고 무기를 주어 도시를 떠나게 합니다.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그는 그들이 자신을 잊게 만드는 마법을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사라집니다. 마이클은 라그나에게 도움의 감사를 표하고 라그나는 그와 다른 이들이 용을 쓰러뜨린 것을 칭찬하며 기뻐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용 사냥꾼들은 떠납니다. 그 후 크림슨은 마법모자에서 라디오를 꺼내 방송을 듣습니다. 방송 내용은 국경에서 용의 공격이 있었고 모든 시민들은 안전한 수도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경 근처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국경 근처에 가서는 안 됩니다. 라그나는 이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수도에 모아서 국의 탈출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수도에. 그래서 그들은 수도로 향하고 궁궐에 가까운 구시가지에 몰래 들어갑니다. 궁궐 가까이에 있는 크림슨은 베로니카라는 여성으로 가장하고 슬라임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큰 군중을 견딜 수 없는 아픈 라그나. 2시간 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라그나에게 말썽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인파 속으로 사라지며 도시 인구에 대해 생각합니다. 난민 유입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사람 수가 적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타당한 설명은 숫자를 줄이고 있다는 것뿐이다. 눈치채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하인 중 한 명인 골렘을 찾아 최신 정보를 얻습니다. 다른 하인인 키메라도 도착합니다. 크림슨은 라그나를 울티마시아와 대면하게 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 일이 되려면 그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밖에서는 라그나와 슬라임이 젖은 탐프 주위에 모인 군중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탐프를 치우고 얼어붙은 용들을 드러내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용들이 불타오르며 수도의 안정과 위험을 막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위험을 막아낸 것입니다. 이건 군중을 열광시키지만 라그나는 이게 단순한 속임수라는 걸 알고 있고 정확히 누가 그들에게 시키고 있나요? 그가 갑자기 일반인으로 변장한 울티마시아를 지나가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시민 울티마시아도 그를 알아차리고 돌아서서 그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는 즉시 경계하며 적을 발견하려 안절부절 못합니다. 지금 당장 그녀를 베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만 크림슨이 그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1대1이라면 이길 수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그는 크림슨과 다른 이들을 기다리길 원하고 울티마시아가 그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수한 용들 네블룸과 보지우스 경비 중입니다. 그가 떠나려는 순간 네블룸이 울티마시아를 확인하러 나타납니다. 그는 렉나가 용 사냥꾼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즉시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울티마시아는 그에게 렉나가 군중 때문에 몸이 좋지 않다고 그것이 자신도 공감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해봤다고 말입니다. 그도 아파서 토할 때 라그나는 그 틈을 타서 도망친다. 거기서 반면 크림슨과 그의 부하들은 울티마시아의 영상을 분석한다. 그녀는 왕과 함께 궁궐에 있고 시간이 멈춘 것 같다. 그 때문에 왕이 공격받고 그녀가 그를 치료할 때까지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크림슨은 울티마시아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는 그녀가 시간을 멈추고 한 번에 되감아. 그녀는 그것을 멈추거나 되감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약점이에요. 그들이 그녀를 매복해서 공격하면 그녀는 스스로 시간을 되돌려 치유할 거야. 그러다 시간을 멈출 수 없으니 그들은 계속 박수를 칠 거예요. 그녀를 다시 되감게 만들면서요. 마법이 다 떨어질 때까지
즉 그녀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은 반복될 거예요. 죽는 거죠. 문제는 네뷸럼과 보기우스가 간섭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키메라와 골렘이 필요한 거죠. 그들은 라그나가 아무런 방해 없이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한편 라그나는 골목길을 걷고 있으며 울티마시아와 싸우지 않기로 한 결정이 옳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울티마시아와 싸우지 않은 게 맞는 결정이었는지 말이죠. 그는 크림슨이 그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환각을 봅니다. 하지만 그는 울티마시아를 당장 끝장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슬라임에게 크림슨에게 연락하여 목표를 찾았다고 알리라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슬라임은 크림슨에게 전화를 걸어 라그나가 배신했다고 보고합니다. 라그나는 울티마시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아이가 부모와 재회하도록 돕고 있으며 네뷸럼에게 그 가족이 사라질 목록에 있는지 무심코 묻습니다. 라그나는 이 말을 엿듣고 네뷸럼은 자신의 방법으로 그들을 아무런 흔적도 고통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울티마시아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것을 진정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광경에 라그나는 역겨움을 느끼고 그들에게 다가가 검으로 네뷸럼을 순식간에 마비시킨다. 검으로. 울티마시아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한다. 네뷸럼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서야 알아차린다. 그때서야 라그나가 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변장을 벗고 시간을 멈추려 하지만 라그나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썰어버리고 바로 제압한다. 즉시 제압한다. 자신의 시간을 되돌리지만 그는 재빨리 주먹으로 산산조각 내고 다시 제압한다. 크림슨과 다른 이들이 밖에서 소란을 듣는 와중에 이 과정이 반복된다. 울티마시아가 다시 시간을 되감지만 반격을 시도하지만 라그나는 몇 번이고 그녀를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녀는 혈연 마범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은빛 검으로 그녀를 꿰뚫습니다. 크림슨은 라그나가 허락 없이 싸움을 시작한 것에 짜증이 나지만 그는 울티마시아를 얼마나 몰아붙일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라그나는 계속해서 그녀를 공격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몇 번이나 죽었는지 셀 수 없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보르지아가 그녀를 돕고자 하지만 골룸이 그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를 공격합니다. 라그나의 공격이 계속되지만 갑자기 네뷸림이 마법 장벽으로 둘러쌉니다. 네뷸림은 깨어났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울티마시아는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블러드 드래곤의 장벽을 이용해 라그나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라그나는 실버린의 전력을 다해 네뷸림의 장벽을 깨뜨립니다. 네뷸림은 장벽을 강화하려 하지만 슬라임이 그의 옆에 나타나 그를 삼켜버리고 라그나는 탈출합니다. 울티마시아는 완전히 회복하고 다소 진정하지만 라그나는 블러드 장벽 또한 깨뜨립니다. 그녀가 시간을 멈추기 전에 즉시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첫 번째 좌석 드래곤인 월터 카무이를 생각하며 재빨리 되감습니다. 한편 라그나는 수도 밖으로 나갈 때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는 그녀를 계속해서 때려 땅이 갈라지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절박한 상황에서 월터 카무이가 가르쳐준 비책을 쓰기로 합니다. 그녀는 세상 전체를 되감습니다. 이로 인해 라그나와 슬라임이 방수포로 덮인 곳에 모인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로 모두 돌아갑니다. 얼어붙은 드래곤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라그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울티마시아가 그의 뒤에 나타나 시간을 멈춥니다. 그녀는 온 세상을 되감는데 얼마나 많은 마법이 필요한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그나가 자신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자신을 여러 번 공격할 만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무서우니 지금 자신이 그를 공격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라그나와 슬라임만 남았습니다. 슬라임을 옮기기 전에 그녀는 라그나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녀가 시간을 멈췄을 때는 아무도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네뷸럼이 나타나 복수심에 불타 라그나를 공격합니다. 그녀는 라그나가 또 움직이지 않고 네뷸럼에게 얻어맞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손에 묻은 슬라임이 네뷸럼의 피부를 녹이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네뷸럼을 멈춥니다. 일부를. 게다가 라그나는 전투 중 그녀의 모든 방어를 뚫었기 때문에 그를 계속 때려봤자 소용없습니다. 전투 중에 그녀는 그의 몸이 마법이 통하지 않는 은검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물리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그녀는 보르지아에게 왕에게 강력한 광선으로 라그나를 공격하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때 라그나는 그녀가 미래에 자신의 몸에 자신의 피를 주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분노가 극에 달해 그는 눈을 떴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달려가지만
이전보다 느렸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자신의 피로 그를 불태운다. 자신의 시간 조종 마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녀는 공포에 질린다. 그녀의 피가 있는 모든 이들은 움직일 수 있고 그녀는 단지 누가 움직이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할 뿐이다. 라그나도 미래에 그녀의 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외가 아니었기에 움직일 수 있다. 물론 다른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녀는 이 사실을 모른다. 물론 다른 시간대라 그녀는 이걸 알지 못한다. 라그나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달려오자 네뷸럼은 장벽을 사용하여 그녀를 보호한다. 하지만 라그나는 그것을 박살내고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겁에 질리게 한다. 그러고는 그녀를 토막낸다.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되감아 시간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도록 한다. 그가 다시 그녀에게 돌진하자 네뷸럼은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보호하며 공격에 대비한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멈춰서서 얼굴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이는 그가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이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더 많은 피를 흘린다. 바로 그때 왕이 네뷸럼이 울티메이션과 함께 그 지역을 떠난 후 라그나에게 광선을 발사한다. 폭발 후 네뷸럼은 키메라와 여자로 변장한 크림슨을 본다. 라그나 시체 바로 옆에. 하지만 그들은 누군지 몰라요. 크림슨은 라그나가 졌기 때문에 실망했어요. 명령을 따라야 했는데 안 그랬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 짜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울티마시아가 전투지향적이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시간 조종 마법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라그나가 그 자신감을 깨뜨렸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떨고 있어요. 그 자신감을 그는 그녀가 라그나를 완전히 처리하기 위해 마법을 한 번 더 쓸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녀는 여전히 당황하며 자신의 마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마법을 사용하여 시간을 다시 멈추려고 결정합니다. 크림슨이 원했던 겁니다. 그는 골룸이 주변에 설치해 놓은 여러 개의 폭탄을 터뜨려 많은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울티마시아의 주의를 흩뜨립니다. 그는 그녀를 더욱 붕괴시키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합니다. 모두를 구하려면 세상을 되돌려야 해.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네뷸럼이 그녀의 모든 마법을 소진시킬 거라며 막아서 크림슨은 짜증이 나서 키메라 등의 라그나를 태우고 떠나. 그들은 그의 구체방, 지구와 달의 여러 지점과 연결된 순간이동실로 돌아가 다른 지점들과 그는 나라를 떠나 회복하고 싶어 하지만 라그나는 깨어나서 떠나기를 거부해. 그는 울티마시아를 박수치지 않고는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해. 크림슨은 그를 진정시키려 하고 잘 해냈다고 칭찬해. 이제 쉬어야 하는데 그는 거부합니다. 그는 억지로 일어나 실버린 전투수를 시전합니다. 크림슨은 키메라에게 그를 제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다음 그의 머리를 밟으며 그 기술에 대해 불평합니다. 순간이동 방이 손상될 수도 있지만 이제 와서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벽에 이미 금이가 있고 네뷸럼은 밖에서 그것을 보고 그들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크림슨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문을 열려고 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네뷸럼은 방을 파괴하고 그들을 끌어내겠다고 결심합니다. 크림슨은 화가 난다. 그는 골룸에게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골룸은 네뷸럼에게 총을 쏜다. 네뷸럼은 보르지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보르지아는 골룸에게 사격한다. 라그나는 키메라의 속박에 계속 저항한다. 그는 풀려나고 밖에 모든 용들을 파괴할 결심을 한다. 크림슨은 라그나가 적을 도와 자신의 계획을 망쳤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화가 난다. 하지만 라그나는 개의치 않는다. 그는 더욱 강해진다. 다행히도 그들은 비상구를 통해 순간이동실에서 탈출하여 리제의 군사기지에 도착한다. 크림슨은 왕립군 특수부대 사령관이자 두 번째 스타리아 리제 공주. 그는 그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녀를 증오합니다. 그녀는 털없이 태어났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사물이 발산하는 기운을 볼 수 있으며 그 기운을 이용해 마음만으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조종한 것은 식기류였고 그래서 식기공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솔라리아인들은 그녀를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절반은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3살 때 그녀는 하급용 3마리를 물리쳤습니다. 6살 때 그녀는 무술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8살 때 그녀는 용무리를 물리쳤습니다. 9살 때 쿠데타를 막았고요. 10살 때는 뛰어난 은세공 장인이 되어 놀라운 은재 장비들을 만들었죠. 장비들을요. 이제 16살인 그녀는 놀라운 전투원들을 거느린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그녀가 만든 것이죠. 크림슨이 그녀를 증오하는 이유는 그녀가 거짓말을 바로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녀는 무기를 겨눈 채 그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이며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신중하게 답변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부대가 2마리의 상급 용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그러니 협력해서 함께 도망쳐야 합니다. 그는 속이려고 합니다. 그는 속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녀는 감정에 따라 변하는 기운을 보고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약간의 진실을 섞어 진심으로 행동한다면 그녀를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를 속일 수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의 왼쪽 눈을 드러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는 자신을 마법사 크리슈바이스라고 소개합니다. 위대한 마법사들은 때때로 비인간적인 특징을 타고납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 마법사가 있으니 용의 눈이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스타리아의 본능이 그가 유죄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것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를 때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그에게 거대한 검을 주며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주고 그가 거짓말쟁이라서 그를 좋아합니다. 크림스는 검을 잡지만 그녀는 바로 거칠게 빼앗습니다. 이것은 그가 은을 만지게 하여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보는 속임수였습니다. 진짜 성격이란 말이죠. 사람의 진정한 본성은 그들의 삶의 총합이며 크림슨의 것은 어두운 덩어리입니다. 죽음에 그녀는 모두에게 검을 뽑으라고 명령하고 크림슨을 범인으로 고발합니다. 수도 폭발 사건 배우를 크림슨이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는 부대의 마법사인 후에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하지만 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휘관의 말을 따르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스타리아는 크림슨에게 검을 던지고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죽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죽지 않으니까요.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기지에 숨어 라그나와 함께 도망칠 것입니다. 갑자기 라그나가 나타나 검을 막아서며 자신만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크림슨에게 박수를. 스타리아는 그를 보고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라그나는 크림슨이 무언가를 했을 거라고 의심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피해자다. 다른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왔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스타리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고 그녀의 유닛을 혼란스럽게 한다. 나자리나 선생님이 일으켜 세워주자 그녀는 라그나를 가리키며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8. 라그나는 혼란스러워하며 크림슨이 정말 무언가를 했을까 걱정한다. 크림슨은 스타리아가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라그나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한다. 다르게 그녀는 그를 육체를 가진 칼처럼 여기며 겁에 질려 쓰러집니다. 이 때문에 그녀의 부대는 격분하고 라그나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몇 번이 주먹으로 간단히 제압합니다. 스타리아는 그를 응시하며 그가 인간과 완벽한 융합체라는 생각에 잠깁니다. 실바린에 그는 완벽하게 조각된 아름다움으로 상처와 실바린의 기운이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는 강력하지만 차분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녀는 수줍어하며 나자리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라그나와 크림슨은 충격을 받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어요. 라그나가 말을 걸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해서 나자리나 뒤에 숨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자신과 크림슨이 싸우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크림슨을 살려준다면 그들은 명령에 따를 것입니다. 그들은 감방에 갇히고 부대는 그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크림슨은 라그나를 억지로 넘어뜨리고 그의 계획을 망쳤다며 머리를 밟습니다. 라그나는 더 이상 울티마시아를 살려둘 수 없습니다. 그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생각입니까? 골룸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몰라요. 크리에이션과 키메라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골룸과 키메라가 둘 다 없어졌어요. 그 모든 걸 보상해야 해요. 라그나는 울티마시아를 응징해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크림슨은 짜증이 나요. 라그나는 회복하면 수도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크림슨은 더욱 답답해해요. 그러자 라그나는 크림슨이 잊어버린 슬라임을 묻습니다. 크림슨은 라그나의 목에서 슬라임 한 방울을 발견하고 그것과 그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슬라임을 되살립니다. 하지만 슬라임이 더 작아졌고 크림슨은 또 다른 손실에 대해 라그나를 탓합니다. 라그나가 사과한 후 슬라임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라그나 역시 모릅니다. 알아. 크림슨은 그들에게 그곳이 북부 리스에 있는 지하 군사훈련 기지라고 말합니다. 북부 리스에 그곳 사람들은 우월한 용들의 공격 표적이 되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라그나는 수도로 돌아갈 마음을 바꿉니다. 군인들은 스타리아와 만나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상황에 대해 용들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아무런 활동도 없고 신호를 받더라도 공격할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에 몰두한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용들이 떠났지만
그들을 완전히 보내줄 생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여전히 그들이 준비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림슨과 라그나가 도착하자 스타리아는 얼굴을 붉히며 눈을 가립니다. 크림슨은 탈출 계획을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들이 용의 피를 마법의 원천으로 사용하여 순간이동으로 탈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럴듯한 계획이지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적의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합니다. 하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그에게서 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최상급 용들을 혼자서도 제압할 수 있는 초강력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초강력 무기는 물론 낫을 든 라그나입니다. 스타리아는 라그나의 이름을 듣고 얼굴을 붉히지만 정신을 차리고 협력을 거부합니다. 크림슨은 그들을 노리는 최상급 용들 중 하나, 울토조라에게 집중합니다. 울토조라는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은 화학 합성입니다. 자신의 피를 이용해 표적을 제거하거나 최면을 걸 수 있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안개처럼 독을 넓은 지역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독은 햇빛과 은으로 중화될 수 있어요. 이 정보는 그의 군대의 힘이 독과 최면술 때문에 증폭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의 군대의 힘은 독과 최면술 때문에 증폭될 거예요. 스타리아와 그녀의 부대는 이 정보를 의심하지만 크림슨은 그가 거짓말을 한다면 스타리아가 알아챌 거라고 일깨워줍니다. 만약 그가 거짓말을 했다면 스타리아는 알아챘을 거라고요. 그는 또한 라그나가 스타리아를 설득하도록 합니다. 스타리아는 그를 좋아하니까요. 라그나는 자신이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곳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그곳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감옥으로 돌아와서 크림슨은 적어도 1만 마리의 용들과 울토조라와 테리트라가 이끄는 13번째 자리가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계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지에는 군인과 민간인 합쳐 185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죽는다는 거죠. 크림슨은 일단 울티마시아는 잊고 도망치자고 했어요. 나라에서 그는 라그나 자신을 포함해서 가진 모든 것을 써서 모두가 탈출할 수 있게 할 거예요. 라그나는 크림슨이 아무리 끔찍한 놈이라도 그가 원하는 건 모든 용들을 죽이는 것뿐이라고 스타리아를 설득해요. 그래서 그와 손을 잡았고 세계 최고의 용 사냥꾼으로서 자신이 스타리아를 도울 수 있으니 이용해달라고 말하죠. 스타리아는 첫사랑이 자신을 이용해달라고 하는 것에 기뻐하지만 프로페셔널하게 함께 일하기로 한다. 크림슨은 만족하며 자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하려 한다. 스타리아는 그에게 관심 없고 정보만 제공해주길 바라며 나머지는 자신이 다 할 것이다. 크림슨은 비꼬며 동의하고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러고는 자신과 라그나가 수도에서 울티마시아와 싸웠기 때문에 용들이 갑자기 활동을 중단했다고 보고한다. 아마 그래서 그들이 거기로 서둘렀을 것이다. 거기서 월터 카뮤는 를 박수친 마이클의 머리를 울티마시아에게 보여준다. 사즈 트로이. 그는 마이클을 찾아서 박수를 쳤고 마이클은 그에게 죽음의 사신이 그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기지에서 라그나의 힘이 시험됩니다. 그는 실바린으로 검에 힘을 불어넣고 아이크는 스타리아의 검 중 하나를 잘라서 시험합니다. 검이 성공적으로 반쯤 잘리고 모두가 감탄합니다. 라그나는 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화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스타리아의 검은 고품질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타리아의 검은 고품질이라 괜찮습니다. 그러자 스타리아는 모든 무기에 라그나의 실바린을 주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기지의 순간이동실에서 푸와 그의 팀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법진과 필요한 마력의 양 때문에 단 한 명을 이동시키는 데에도 15마리 이상의 하급 드래곤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공격해 올 모든 드래곤을 죽인다 해도 그 피는 여전히 1850명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실험을 해야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크림슨이 나타나 도움을 제안합니다. 푸는 그를 믿지 않지만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스타리아는 라그나와 따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간이 없어 특별히 만들어줄 수 없으니 가지고 있는 검 중 3자루를 그에게 줍니다. 그에게 특별한 검을 만들어줄 시간이 없어서요. 그리고는 전투 후에 솔라리안에 합류하여 용병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용병, 즉 용을 섬멸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나라를 탈출한 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탈출하고 나면 말이죠. 솔라리안에 합류하면 그들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라그나에게 자신의 대신 솔라리안에 합류하여 자신의 백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녀는 그에게 애원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라그나는 그 종교를 좋아하지 않아 거절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죽을 운명이라는 직감이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말이죠. 그녀는 단호해지며 라그나가 자신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그를 자신의 부하로 만들고 부하로서 그는 그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명령에. 이에 라그나는 감명받습니다. 그는 전투 중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괜찮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반면 스타리아는 최악의 상황에도 완벽히 대비하고 있어서 그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요. 그녀의 불굴의 의지는 눈부시게 빛나고 그는 레니카를 떠올립니다. 이들은 그가 항상 함께 살아남고 싶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는 자신의 힘을 상검에 넘기기로 결심하고 스타리아에게 용의 재앙이 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녀를 지켜줄 테니까요. 그녀를 지켜줄 테니까. 해가 지기 시작하고 부대는 적의 도착을 기다립니다. 해가 진 후 울토조라가 나타나 땅에서 촉수 같은 뿌리를 뻗어 기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촉수 같은 뿌리를 뻗어 기지를 공격합니다. 그는 스타리아가 땅에 설치한 장벽을 무너뜨렸지만 기지는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테렉트라가 하늘을 통해 나타나 기지로 곧장 떨어집니다. 기지로 돌진합니다. 스타리아는 이를 보고 크림슨의 조언을 떠올립니다. 이 공격을 막는 방법을 충격은 최소한의 피해만 입히고 테렉트라는 멀리 튕겨져 나가고 울토조라를 놀라게 합니다. 테렉트라는 기지와 충돌하려던 순간 반격당했다고 충격을 더욱 크게 만들며 말합니다. 반격을 가한 건 라그나였습니다. 그는 테렉트라가 쓰러진 곳에서 떨어져 서 있습니다. 그는 실바린으로 가득 차 빛나는 두 자루의 검을 들고 있습니다. 울토조라는 그가 리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테렉트라는 그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에서만 실바린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해서 월터 캐뮤엘을 부르지 않습니다. 테렉트라는 그 후 라그나에게 집중하는데 라그나는 용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기를 거부합니다. 테렉트라는 대신 힘으로 이야기하자고 제안합니다. 한편 크림슨은 시민들에게 상위 드래곤과 그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능 있는 자들은 성장이 빠르죠. 테렉트라는 10년이나 걸렸으니 재능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본인도 알고 있지만 인간일 때 얻은 힘으로 메꿉니다. 아직 인간이었을 때 말이죠. 라그나를 상당히 몰아붙이며 혈염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그나가 아무리 베어도 멀쩡합니다. 라그나가 검 하나를 놓고 장갑을 벗어 검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손에 검을 깃들입니다. 검에서 엄청난 힘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테렉트라도 전력을 다해 맞서겠다는 듯 누가 이길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리고 라그나는 용살자의 일격을, 테렉트라는 지진포를 사용합니다. 두 공격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거대한 불꽃 폭발이 일어난다. 은색, 잠시 정적이 흐르고 울토조라는 테렉트라를 걱정하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안도합니다. 라그나를 이긴 테렉트라. 라그나는 그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있는 슬라임이 그를 깨우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울토조라는 여전히 라그나가 리퍼일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지만 테렉트라는 만약 그랬다면 알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냥 지금 바로 끝장낼 수도 있잖아. 테렉트라가 슬라임이 라그나를 계속 깨우는 동안 발로 짓눌러 죽이려고 다가간다. 라그나는 간신히 깨어나 피하며 테렉트라와 울토조라를 놀라게 한다. 자신의 의식을 몸에서 검으로 옮겨서 살아남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다. 테렉트라는 더 이상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라그나를 처리하기 위해 하급 드래곤들을 소환한다. 위협이 아니니까. 라그나는 테렉트라가 자신을 얕보는 것에 분노하며 맞선다. 피를 토할 정도로 망가지고 지쳐있지만 떠나려는 테렉트라와 계속 싸우려 한다. 떠나려는 테렉트라와 라그나는 서로의 강점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걸 알기에 그를 막으려 합니다. 그들의 강점을요. 테렉트라는 라그나가 더 강하다는 걸 그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강하다는 거요. 만약 그의 검이 그의 힘을 견딜 수 있었다면 그가 이겼을 겁니다. 그 후 울토조라는 테렉트라에게 스타리아의 위치로 가라고 지시한 뒤 대포로 그녀를 날려버립니다. 자신의 대포로요. 라그나는 그를 막으려고 계속 포기하지 않지만 하급 드래곤들은 끝없이 몰려듭니다. 그는 너무 지쳐서 다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몰려듭니다. 다행히 신이 와서 그를 구하고 하급 용들에게 패배한 것을 나무랍니다. 열등한 용들에게 말이야. 가름도 도착해서 라그나가 그들이 거기에 왜 있고 기지를 방어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더 많은 용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3명이 재빨리 처리하는 동안 가름은 기지의 대부분 입구가 막혔다고 설명합니다.
아이게 분대가 아직 열려있는 입구를 지키는 동안 스타리아는 2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신과 가름은 라그나를 돕기 위해 왔지만 라그나는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신을 매우 화나게 합니다. 특히 라그나가 자신은 해낼 수 있다고 고집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갑자기 용 등에서 미끄러져 떨어진다. 신은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여 길을 뚫기 위해 여러 마리의 용을 제거한다. 라그나를 위해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용을 처치해서 탈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에게 소리친다. 도망치려면. 그래서 라그나가 직접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신과 다른 이들은 기지에 숨어서 그가 처리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 이것은 신을 더욱 화나게 한다. 그는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그동안의 결투에서 전부졌지만 이번에는 그에게 자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겁쟁이가 아니라고. 라그나는 전투 중 갑작스러운 결투에 당황합니다. 하지만 신은 그에게 항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는 정면으로 돌격하며 라그나를 방어하게 만듭니다. 라그나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은 승리하며 그의 목을 베어버릴 뻔합니다. 그는 라그나의 머리채를 잡고 이 싸움은 자신들끼리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유가 무엇이든 아무리 강하더라도 어디서 왔든 간에 함부로 영웅 행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 가름에게로 걸어가자 라그나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라그나에서 신이 머리로 옮겨온 슬라임이 신에게 테릭트라가 도망친 곳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테릭트라를 찾아 도와주러 갑니다. 셋은 그를 찾아 도와주러 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스타리아는 자신의 장벽 마법으로 우리를 가둡니다. 울토조라에게 어두운 숲으로 유인당해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숲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법진이 거의 완성되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드래곤을 계속 소환하고 살아남아서 순간이동할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울토조라는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그들이 용의 마법을 이용해 순간이동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타리아는 어두운 숲을 살핍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아우라로 보기 때문에 용들을 다른 모든 것들과는 달리 검은 덩어리로 봅니다. 하지만 숲은 완전히 어두워서 그녀는 용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토조라가 만들어낸 좀비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좀비들은 그들의 계획을 지연시킬 무고한 사람들입니다. 울토조라는 그들의 마법진이 영향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순간이동시키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수를 2배로 늘려 2배로 더 열심히 일하게 하여 용의 마법을 모으게 합니다. 용의 마법을. 스타리아는 좌절하고 자신의 부대에게 숲속의 모든 이상현상을 주시하고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공격하라고.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위에서 매복 공격을 받지만 그녀는 마법 방벽으로 막아냅니다. 많은 경험 많은 하급 및 중급 용들이 자신들의 창조주인 상급 용들의 특수 공격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창조주인, 즉 이 용들은 상급 용들만큼 강력하며 그 수가 40마리나 됩니다. 그래요. 스타리아는 상황을 장악하고 분대원들에게 어떻게 싸울지 지시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 않다. 한편 울토조라는 드래곤의 마법이 순간이동팀에 흡수되는 것을 목격한다. 흡수원은 2km 너비로 리에 발전 중인 국가로서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크다. 흡수원의 크기가 2km나 되는데 리 같은 개발도상국이 이뤄냈기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누가 더 관련되어 있을지 궁금해하며 네뷸럼이 며칠 전 라그나의 옆에 있던 여자를 보았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는 다른 누가 관련되어 있을지 위하여하며 네뷸럼이 며칠 전 라그나의 시체 옆에 있던 여자를 기억해낸다. 그 여자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방어 마법을 사용했고 아마도 그녀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방벽 마법을 사용했고 어쩌면 그녀가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울토조라는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패배의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걱정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스타리아를 잡는다면 그녀가 희망을 잃고 스스로 순간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막으려면 기지의 마법진을 장악해야 해요. 한편 아이크는 기지를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전선의 병사들이 갑자기 전멸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된 건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럽지만 그들이 마주한 용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방벽이 무력화되었고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러고는 다가오기 시작해서 그는 자신의 분대에게 후퇴 명령을 내리고 사격대가 그들을 엄호하게 합니다. 마법을 쓸 수 있는 성체용입니다. 크림스는 울티마시아가 시간을 조종할 수 있으니
같은 능력을 가진 성체, 용들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사격대가 용에게 사격을 개시하자 아이크는 싸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을 멈추고 강력한 에너지 폭발을 방출하여 더 많은 병사들을 쓰러뜨리고 아이크를 쓰러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범위 밖에서 공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요. 현실. 하지만 그는 의지를 다잡고 검을 들고 용을 향해 달려갑니다. 시간 정지에 한계가 있거나 쿨타임이 있을지도 몰라요. 무엇이든 간에 지금 시간이 정상일 때 행동해야 합니다. 용이 다시 에너지를 뿜어내지만 그는 그것을 막고 어깨를 스치게 합니다. 어깨에 살짝 스치며 용은 뒤로 물러서서 다시 시간을 멈추려 합니다. 하지만 크림슨이 나타나 울티마시아와 혼동하게 만듭니다. 크림슨은 공을 던져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공을 잡아야 할지 망설여. 그래서 시간을 멈추고 공을 활성화시키는데 그러면 마치 성광탄처럼 폭발하면서 강한 햇빛을 내뿜어 제가 될 때까지 타면서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러. 그 후에 시간은 정상적으로 다시 흘러가 이크와 다른 이들은 눈부신 햇빛에 영향을 처리하며 혼란스러워해. 햇빛. 크림슨은 그들이 용을 박수쳤다고 알려주고 자신의 성광탄 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작동하는지. 그것은 순간적으로 성광하는 햇빛을 저장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정지될 때만 활성화되어 플래시 지속 시간이 길어집니다. 용은 고통 때문에 혼란스러워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타버립니다. 갑자기 누군가 말을 걸고 아이크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이크는 누구냐고 묻고 크림슨은 자신이 모집한 1500명 중 한 명이라고 밝힙니다. 그들도 필사적으로 싸우고 싶어 했기에 크림슨은 그들에게 무기를 주고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들도 필사적으로 싸우고 싶어 해서 무기를 주고 최면을 걸었죠. 그랬습니다. 아이크가 항의하려 하자 크림슨은 아이크와 그의 부대에게도 최면을 겁니다. 울토조라가 그들의 계획을 알아채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빠른 백업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면에 걸린 민간인들을 시켜 좀비들과 싸우게 하고 영향지역의 사람 수를 줄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줄일 겁니다. 갑자기 그들은 날개 혈통의 13번째 자리가 순간이동 방으로 가는 벽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는 사방에서 장벽에 부딪히고 좌절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어디든 장벽에 부딪히며 좌절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의 비명의 근처에서 자려던 푸가 짜증을 냅니다. 13번째 자리는 푸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대가로 마법진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푸에게. 하지만 푸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용을 때려잡고 싶은 거야. 전투 전에 그는 스트렐리아에게 성숙한 용의 피해는 순간이동 마법력이 100배나 더 많다고 말했어. 13번째 자리는 여기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는 비인간 팔의 힘을 풀어 용을 물리치고 그 모든 마법을 흡수해. 그는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만 그의 팀이 갑자기 그를 때리기 시작해 비인간 팔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크림슨은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후에 힘에 감탄해. 이제 그는 이 부대에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피해로 그들을 장악하려 합니다. 최소한의 피해로 말이죠. 그때 울토조라의 뿌리 일부가 그 지역으로 침입하지만 최면에 걸린 민간인들이 재빨리 처리합니다. 그들을 빠르게 처리하죠. 그러자 크림슨이 모두에게 서둘러 떠나라고 말합니다. 숲속에서는 전투가 계속됩니다. 스트렐리아와 그녀의 부대는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해 용들을 가지고 놀거나 공군을 무력화시켜 쓰러뜨립니다. 스트렐리아는 일부 병사들을 공중으로 발사하여 용의 방어막을 파괴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공격하죠. 용들 중 하나가 스트렐리아의 오리로 뛰어들어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울토조라는 대규모 전투 경험 부족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그녀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대규모 전투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방어와 공격을 지휘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파티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지만 테렉트라는 그에게 쫓아오는 라그나, 신, 그리고 가름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는 이미 군대의 3분의 1을 잃었지만 여전히 병력을 늘리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그나와 다른 이들은 테렉트라에게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급 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숨 돌릴 틈도 없이 지쳐가고 있고 라그나도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용들을 베고 있고 멈추지 않고 그 모습에 신도 계속 따라가게 돼. 속으로는 엄청난 고통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춥고 그냥 멈추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혼자서 모두를 지키고 싶으니까. 신이 영웅놀이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마음에 걸리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안심이 돼. 하지만 그건 약점이야. 갑자기 세 사람은 용대 앞에 멈춰섰다.
라그나는 즉시 돌격하여 용들을 쓰러뜨렸고 신과 가름은 감탄했다.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기술은 엄청나게 날카로워. 울토조라는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깨달았다. 라그나는 미친 듯이 끈기 있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다. 마치 패배가 코앞에 와 있고 너무 필사적인 것처럼, 마치 그의 미래의 자아처럼. 하지만 괜찮아. 이미 그는 오라의 흐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실바린과 용들의 마법 힘에 대해서도. 실바린은 마법에 저항하도록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어떤 마법이든 다 잘라서 얼려버린다는 거죠. 용들이 더 다가오자 그는 용들이 자신에게 닿기 전 몇 초를 이용해 실바린의 빙결 능력을 다듬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힘과 미래의 자신의 경험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실바린을 검 끝에서 흘러나오게 한 다음 한 번만 휘두르는 것입니다. 실바린이 흘러나와 검이 용들에 닿지도 않고 모든 용들을 한꺼번에 없애버립니다. 심지어 만지지도 않고요. 한편 테리텍트라는 라그나의 끈질김에 짜증이 납니다. 주변 다른 이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울토조라는 스타리아가 거의 끝났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땅에 쓰러져 부상을 입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몇몇 용들이 그녀를 공격하려 하지만 병사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가 그녀를 구하러 옵니다. 그녀는 그에게 북서쪽으로 가라고 말하고 그는 그녀를 업고 그리로 갑니다. 이전에 스타리아는 울토조라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을 청하기 위해 크림슨에게 부탁했습니다. 크림슨은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울토조라가 기지에서 1km 이내에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스타리아는 테리텍트라가 울토조라의 위치에서 라그나를 끌고 갔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울토조라의 위치에서 말이죠. 크림슨은 또한 그녀에게 울토조라는 자신의 주변에 눈을 만들어 약 2km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기지의 가장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스타리아는 그 방향으로 감각을 곤두세워 범위를 좁히고 울토조라를 찾아냅니다. 울토조라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스타리아를 막기 위해 독가스를 방출합니다. 스타리아를 막기 위해 라자리나는 그의 뒤에 나타나 기습 공격을 가해 그의 머리와 심장을 뽑아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울토조라의 시체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울토조라의 시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가짜임을 알아채고 그녀는 스타리아에게 나머지를 맡기고 떠나기로 한다. 스타리아는 진짜 울토조라가 사실 100이라는 것을 찾아준 것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한다. 지하 몇 미터예요.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올리려 땅을 조종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크리스에게 칼을 던지라고 명령한다. 울토조라는 당황하기 시작하며 테리텍트라에게 숲에 대포를 쏘라고 요청한다. 대포를. 바로 그때 라그나와 다른 이들이 테리텍트라를 보고 테리텍트라 또한 그들을 본다. 그는 그들에게 대포를 겨누고 발사하기 시작한다. 그 후 그는 주변을 살피는 울토조라에게 보고한다. 그는 쓰러져 있는 스타리아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내 그녀와 그녀 부대의 노고를 칭찬합니다. 앞서 크림슨은 유명한 영웅 라쿠샤 공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군사적 공훈을 세우고 살라리안들에게 기적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용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리아가 그녀의 환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울토조라는 인간일 때 그녀를 위해 일했고 용이 된 후에도 그녀의 기억을 간직했습니다. 그래서 크림슨은 스타리아에게 계속 싸우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녀가 울토조라에게 라쿠샤를 떠올리게 하고 그를 미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토조라는 스타리아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녀에게 날개 달린 혈통에 합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죽는 걸. 심지어 그녀의 병사들도 그것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깨어나 울토조라가 자신을 라쿠샤에 비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바린을 조종할 수 있다고 그에게 밝힙니다. 마법에 저항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녀는 그 저항을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그녀는 장군으로서 그와 대적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마법 영역의 저항 위지에 관해서는 그를 능가합니다. 마법 영역의 저항 위지에 있어서는 그녀는 여러 개의 장벽을 소환하고 큰 창을 소환하여 울토조라를 꿰뚫어 나무에 고정시킵니다. 울토조라는 얼어붙지만 이마에 입이 생겨 계속 말한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스타리아에게 재빨리 독을 쓴다. 하지만 2명의 병사가 나타나 그녀를 데려간다. 그들은 차라리 그녀가 죽는 것을 원한다. 그에게 넘어가는 것보다. 크리스토퍼도 도착해서 울토조라의 창을 뽑아내자 그는 산산조각이 난다. 스타리아는 텔레파시로 부대원들과 소통하며 계속 싸우도록 격려한다. 그들은 싸울 위지를 다잡아야 하고 그녀는 그것을 이용해 창에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녀는 모든 병사들의 의지를 창에 성공적으로 집중시키고 크리스토퍼에게 테렉트라를 향해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크리스토퍼에게 테렉트라를 향해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울토조라는 테렉트라에게 닥쳐올 위험을 경고하고 그는 재빨리 대포로 반격합니다. 대포로 두 공격이 충돌하며 거대한 불과 은빛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병사들의 의지가 강해짐에 따라 창이 대포를 꿰뚫습니다. 울토조라는 괴물이 되어 땅에서 나타나 스타리아를 공격하려 하지만 나자리나에게 구해집니다. 바로 그때 창이 테렉트라를 꿰뚫고 라그나가 그것을 잡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손과 융합시켜 테렉트라에게 다량의 실바린을 발사합니다. 테렉트라가 대포를 사용하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 후 라그나는 슬라임 위에 쓰러지고 테렉트라가 실바린에 휩싸이려는 순간에 자신을 폭파시켰을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슬라임에게 테렉트라에게 다시 가서 일을 끝내달라고 부탁한다. 한편 울토조라는 당황하여 테렉트라를 부르며 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 테렉트라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지만 적을 제거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래서 울토조라는 슬픈 마음으로 그에게 다시 폭발하여 죽음을 의미있게 만들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울토조라는 그곳을 떠난다. 그래서 울토조라는 슬프게도 그에게 다시 폭발해서 죽음을 의미있게 만들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울토조라는 그 지역에서 멀어진다. 테렉트라가 모든 힘을 마지막 기술에 집중시키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다. 다행히 라그나가 폭발을 막기 위해 제때 도착하여 엄청난 양의 실바린으로 막아낸다. 멀리서 테렉트라의 폭발을 목격한 병사들에게 스타리아는 라그나가 폭발을 막고 있다고 알린다.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모두 죽는다. 라그나는 계속해서 실바린을 방출하지만 폭발의 충격에 밀려난다. 그는 힘을 더 키우고 싶지만 그의 검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를 본 스타리아는 문제가 자신의 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너무나 패배감을 느끼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몸을 떠나 의식적으로 라그나를 지원하러 갑니다. 그녀는 칼을 더 강하게 만들고 조금 더 오래 버티도록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오래. 그녀는 라그나에게 그의 모든 힘을 다 써달라고 부탁합니다. 라그나는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지지 덕분에 그녀 팀의 따뜻한 결의를 함께 느낍니다. 결의를요. 함께 그들은 힘을 집중시켜 실바린의 표면적을 넓히고 폭발의 대부분을 얼립니다. 실바린. 불행히도 폭발이 실바린을 집어삼키고 더욱더 타오릅니다. 둘만을 향해 라그나는 자신이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밝힙니다. 숨겨두고 있었죠. 라그나는 자신 안에 검이 있다는 것을 밝히며 그와 스타리아는 둘 다 검을 놓습니다. 자신 안에. 그는 스타리아에게 자신의 힘을 해방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는 그의 외로운 미래 자아의 기억을 보게 되고 감정이 북받칩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르죠. 라그나는 실바린 전투 기술을 사용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실바린 조형 능력을 사용하여 그의 힘을 완전히 해방하는 것을 돕습니다. 라그나는 모든 용들을 혼자 사냥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주먹에 집중시켜 검을 치고 모든 힘을 폭발 너머로 방출합니다. 그 힘을 폭발 너머로 훨씬 더 멀리까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울토조라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습니다. 폭발은 완전히 멈춰 있고 라그나는 감탄하는 스타리아와 슬라임을 뒤에 두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스타리아는 감탄하며 라그나를 바라봅니다. 스타리아는 미래의 라그나를 떠올리고 울먹입니다. 사실 그는 너무 강하고 멋있지만 미래에는 홀로 남게 된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미래의 그가 말이죠. 그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더욱 울음을 터뜨립니다. 라그나는 감동하여 미래의 자신을 만나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녀 또한 자신과 부대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의 마지막 공격이 정말 멋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크림슨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하라고 합니다. 그런 비참한 미래를 갖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을 기다리겠다며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그녀는 몸으로 돌아가 순간이동 후 그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라그나는 그녀의 위대함에 놀라 멍하니 서 있습니다. 서로를 구하며 함께 살아남아줘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가 쓰러지기 전에 스타리아는 자신의 몸으로 깨어나고 그 후 순간이동 마법이 발동합니다. 모두 일이 잘 풀린 것에 안도하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월터의 카무이의 공격으로 스타리아가 갑자기 목이 잘리는 바람에 그 기쁨은 짧았습니다.
그는 다시 스타리아의 머리를 제자리에 놓고 라그나를 공격하여 싸움을 강요합니다. 슬라임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를 제압합니다. 라그나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은 것은 그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는 마지막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그것을 짜내야 합니다. 사장님, 수도에 돌아온 네뷸럼은 월터 카뮤가 떠난 것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울티마시아는 그에게 그가 전투에 참가하러 갔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라그나 같은 약한 적에게는 지지 않을 테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합니다. 월터 카뮤와 라그나는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전에 크림스는 라그나에게 자신의 피를 추종자들과 나누지 않는 발톱 달린 군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발톱 무기를 주고 월터 카뮤는 그 발톱 중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 때문에 라그나는 월터 카뮤와 싸워서는 안 되지만 그는 그걸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월터 카뮤가 너무 빠릅니다. 그는 여러 번 공격하며 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그나는 버티며 월터의 공격을 받아내고 머리로 들이받아 카뮤의 머리를 잘라냅니다. 월터 카뮤는 즉시 재생하여 라그나를 바닥에 내던지며 반격합니다. 그리고 감전시켜 엄청난 속도로 땅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요. 라그나는 일어서서 검으로 반격합니다. 하지만 월터 카뮤는 검을 부러뜨리고 그를 다시 바닥에 내던집니다. 일어서기도 전에 월터 카뮤가 다시 공격합니다. 다행히도 라그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맞고 검의 일부와 은빛 에너지 구체로 반격하여 그의 손을 베었습니다. 월터 카무이는 뒤로 물러났고 라그나는 손에 은빛 에너지를 응축하여 그가 가까이 오면 베려고 했습니다. 월터 카무이는 뒤로 물러났고 라그나는 손에 은빛 에너지를 모아 그가 가까이 오면 베려고 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오자 베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검을 뽑아 월터 카무이에게 던졌지만 월터 카무이가 발톱을 꺼내자 충격으로 부러졌습니다. 월터 카무이가 발톱을 꺼내자 부딪히는 순간 부러졌습니다. 그 후 라그나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아무리 애써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스타리아의 목소리를 듣고 버려진 곳에서 깨어났습니다. 스타리아를 보자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어깨를 잡고 그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되풀이해서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고 그녀는 그가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가지만 애칭인 니아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라그나는 그렇게 하고 그녀는 설렘에 약해집니다. 그 후 그는 순간이동이 된 것에 놀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묻습니다. 사람들, 그녀는 그들을 데려가지만 갑자기 멈춰서서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항상 만들고 싶었던 검을 만드는 등 다른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들다. 자세한 내용이 불분명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녀가 아는 건 은혜성검이라는 것뿐입니다. 하늘의 은혜성이 지나가는 동안 그녀는 오래전에도 그렇게 지나갔고 모든 은혜 기원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래전에 지나가 모든 은혜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라그나에게 어울리는 검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발밑이 무너지고 그는 떨어지는데 그녀는 그를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를 부르며 소리치고 깨어나는데 모두 꿈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느낄 수 있어 안도합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니 붕대를 감고 있고 몇몇 병사들이 텐트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꿈에서 보았던 같은 버려진 장소의 캠프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꿈에서 본 곳입니다. 슬라임도 거기에 있고 우울한 병사들이 패배로 인해 낙담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패배에 낙담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그나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슬라임은 그를 보고 기뻐합니다. 아이크가 나타나 그를 데리고 솔라리안 카를라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들은 그의 실버린의 마법 반응 때문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료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실버린의 마법 반응 때문에 힘들었지만 말입니다. 라그나는 카를라스가 울티마시아처럼 생긴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반응은 즉시 그들 중 한 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크는 그들이 솔라리안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밝힙니다. 카를라들은 왜 모두 울티마시아처럼 생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용 사냥꾼들은 드래곤 스컬즈라는 정의의 사냥꾼 집단에 속해 있으며 이 집단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솔라리안 교회가 만들었고 각 멤버는 성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인들 중 한 명이 카를라였는데 그녀는 시간을 조종하고 조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너무나 독특했기에 교회는 그녀가 죽은 후 그녀의 복제군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를라의 복제체들은 치유사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전투에서 싸운 병사들을 부활시키기도 했습니다. 용들과 싸우는데
하지만 복제체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각 복제체는 시간 마법을 사용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들어 평균 4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시간 마법을 사용할 때마다 말이죠. 복제체들은 카를라의 힘의 일부만 가지고 있었지만 예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35번 복제체가 바로 그 예외입니다. 다른 모든 복제체들은 실체 없는 껍데기와 같아서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19835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덕분에 카를라의 원래 힘을 모두 배우고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긴 수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최전방 기지 중 한 곳에서 최고위 카를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를라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8년 후 교회를 공포에 떨게 했던 어린 용을 치료해 준 것입니다. 심지어 태양신조차 그녀의 이 엄청난 죄를 벌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녀 이후로 만들어진 모든 카를라는 파괴되었고 그녀는 처형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린 시절 카를라의 모습이 나타나 그녀에게 자신의 시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실체가 없는 용의 신이었는데 신자의 위지에 따라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위지대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카를라는 죽고 싶지 않았고 구원받고 싶었기에 그녀는 기꺼이 용신의 종. 신은 그녀에게 용의 피를 내려 용왕의 지위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용신 바로 아래의 힘을 지닌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 울티메시아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날개의 피라는 13용왕 집단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용신의 명령으로 인간들을 여러 차례 학살했습니다. 그것은 용신이 리스 왕국의 도시 도나피루에 있는 한 빵집을 좋아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리스 왕국. 그녀는 그 도시를 용의 공격으로부터 지켰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빵집은 강도를 당해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용신은 너무 슬퍼서 아이처럼 울며 떼를 썼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그리고 왕국 전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왜 울티메시아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친 후 카를라스는 난민들을 돕기 위해 라그나에게 용의 재앙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그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스타리아가 용의 재앙이 되는데 실패했고 라그나도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난민들을 돕기를 거절합니다. 라그나는 버려진 건물 중 하나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히메라가 그에게 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는 카를라 지도자에게 교회가 왜 그들을 돕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카를라는 용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만 도울 수 있다고 답합니다. 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기적임을 먼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스타리아는 그러지 못했지만 라그나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라그나는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신의 뜻입니다. 라그나는 분노하여 테이블을 친다. 신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왜 직접 내려와 용들을 죽이지 않는 거야. 그는 그들에게 난민들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고 그 대가로 울티미시아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슬라임을 데리고 버려진 건물에서 크림슨을 찾으러 갑니다. 크림슨이 구체 챔버에서 그를 완전히 치료했습니다. 자체 복구 기능이 있으니까 이제 고쳐졌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크림슨은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지난 이틀 동안 할 일이 없어서 고치고 다시 연결했죠. 달에 있는 자신의 기지에 그들은 모두 그곳으로 가고 라그나가 스타리아가 아직 살아있다고 밝힙니다. 크림슨은 그녀의 머리가 잘렸다는 것을, 즉 그녀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라그나는 전투 끝에 자신과 스타리아가 오라를 통해 깊이 연결되었고 그 연결을 여전히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월터 카물리는 그녀의 머리를 자른 직후에 다시 붙였고 마치 붙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마치 자석 같았어. 거기다가 그는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도 그녀의 시체를 가지고 갔어. 그냥 머리만 가져가도 됐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크림슨에게는 아무것도 증명하는 게 아니야. 라그나는 그를 막으며 스타리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병사들에게 말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며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 해.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어. 그리고 다시 그녀를 보고 싶어 했지. 그래서 그는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림슨에게 도움을 요청해. 하지만 크림슨은 라그나가 그렇게 강하게 느끼더라도 확실하지 않은 일에 행동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일에 말이야. 그들은 지금 용들을 물리칠 수 없어. 왜냐하면 용들은 시간 조종 마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 편에는 월터 카물리가 있어. 단순한 시간 제한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기습이 필요해.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어. 라그나는 월터 카물리를 상대하고 크림슨은 울티마시아를 상대하자고 제안해. 하지만 크림슨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싸울 이유는 없어. 지금은 아니야. 라그나는 스타리아가 충분한 이득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용들을 무찌르는 데 필요한 놀라운 사람이야. 크림슨은 라그나가 자기 편이 아니라 스타리아 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를 잃을 순 없어.
라그나는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하지만 크림슨은 그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라그나에게는 우스운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운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부대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재생되며 그를 마침내 지금 싸우고 싶은 이유를 이해하게 합니다. 그는 모두를 구해서 다시 함께 웃고 싶어 합니다. 그는 더 이상 크림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지구로 돌아가는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크림슨은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습니다. 라그나는 더 이상 제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무명의 존재가 아니면 거기에 어쩔 수 없어. 그는 문을 소환하지만 라그나가 후회할 거라고 경고한다. 라그나가 문을 열려고 할 때 갑자기 어지러워서 바닥에 쓰러진다. 바닥에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마셨던 독약 때문이다. 라그나가 크림슨을 떠나려고 할 때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크림슨은 그에게 실망하여 쓸모없는 도구라고 부른다. 다행히도 그는 그의 실버린 전투 기술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재현할 수 있다. 그는 또한 그의 뇌를 조작하여 그를 좀비로 만들 수 있다. 완전 웃길 텐데.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때 라그나가 깨어납니다. 크림슨이 자기가 고통스럽게 죽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크림슨이 허풍을 떤 걸까요? 크림슨은 부정합니다. 그도 라그나가 왜 살아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특히 AI 기반 유전자 파괴 나노머신을 사용했습니다. 라그나가 반쪽짜리 검이라 해도 적어도 반쯤 죽었어야 합니다. 크림슨은 너무 화가 나서 라그나가 진정시키려고 머리를 치자 오히려 그가 벽에 날아가는 것을 그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하지만 크림슨의 말은 그를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키메라가 뒤에서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제압한다. 그는 미래에서 크림슨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죽였고 그의 몸에 심장이 없었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는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의 말이 감정이 없는 것일 테니까. 스타리아의 부대는 목숨을 걸고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그러니까 크림슨은 그에게 차를 주지만 그는 계속해서 온몸만 꾸미네. 게다가 그들의 승산은 낮을지 몰라도 제로는 아니잖아. 크림슨이 지금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모든 혈통을 없앨 수 있겠어. 크림슨은 할 말을 잃었다. 키메라가 변신해서 다시 라그나를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막고 라그나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라그나는 떠나고 크림슨은 잠이 든다. 라그나는 캠프로 돌아와서 병사들이 기분이 좋아진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스타리아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크리스토퍼의 은색 위수가 그녀를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빛실 매니퓰레이션 아직 움직이고 있어요. 그녀를 구하러 가려 하고 라그나도 함께 갈 거예요. 한편 스타리아는 수도에서 왈타카무이와 함께 있어요. 그녀는 아직 살아있고 깨어나면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왈타카무이는 자르고 나서 바로 다시 붙이면 머리가 다시 연결된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그녀의 목에는 독 표식이 있는데 라그나와 그녀의 부대가 구하러 오면 활성화되어 그녀를 죽일 거예요. 그 표식은 테렉트라를 잃은 것에 분노하는 울토조라가 남긴 거예요. 갑자기 왈타카무이의 팔이 안쪽부터 얼기 시작하고 빠르게 퍼져나가요. 자신의 몸에 무리를 가해 재생을 강요하고 있어요. 라그나가 남긴 상처 때문에 싸움 이후로 계속 그래왔어요. 그가 스타리아를 살려두는 또 다른 이유죠. 그는 라그나와 다시 싸우고 싶어 해요. 최상의 상태로 말이죠. 그리고 스타리아가 그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주길 바라죠. 스타리아는 라그나가 오면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하고 그는 그걸 확인해줘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라그나의 발톱을 견딜 수 있는 검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에 말이죠. 스타리아는 후회 없이 죽기 위해 서둘러 검을 만들기로 결심해요. 한편 크림슨은 침대에 누워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는 위성을 통해 수도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용들이 서두르는 것을 눈치채고 그 이유가 울티마시아가 현재 시간 조정 마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것은 공격하기에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모아 라그나와 스타리아의 부대와 함께 전투 준비를 합니다. 라그나와 부대는 푸아 카를라스의 도움으로 출발합니다. 그들이 수도에 나타나자마자 스타리아 목의 낙인이 활성화되어 그녀를 질식시킵니다. 이것으로 왈타카무이는 적이 도착했음을 알게 됩니다. 병사들이 지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네뷸럼의 장벽 때문에 해가 뜨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보르지아도 그들을 알아채리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왈타카무이는 라그나를 기다립니다. 병사들이 라그나에게 어서 그에게 가라고 말하고 그는 떠납니다. 네뷸럼은 다른 존재가 접근하는 것을 느끼지만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순간이동 방을 통해 장벽 위에 떠있는 크림슨입니다. 그는 용들이 시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이점이 될 텐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시간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는 공간 연결을 통해 골룸의 거대 로봇을 배치합니다. 네뷸럼은 어떤 방해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당황하기 시작하여 보르지아에게 기계를 요격하라고 부릅니다. 라그나 또한 크림슨이 자신의 바람대로 도착한 것을 알아채고 왈타카무이로 향합니다. 그는 도착했지만 스타리아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왈타카무이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왈타카무이는 그들이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물러서기로 합니다. 라그나는 스타리아를 품에 안고 독이 온몸에 퍼지는 그녀의 끔찍한 상태를 봅니다. 퍼지는 것을 봅니다. 약속대로 그가 그녀를 찾아왔다.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독을 얼리려 한다면 그녀 역시 얼어붙을 것이다. 솔라리안이나 크림슨이 도울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없다. 스타리아가 자신을 위해 만든 검을 그에게 보여주며 건넨다. 그는 검을 받고 꿈에서 보았던 은혜로운 혜성을 떠올린다. 그녀는 더 나은 검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 검으로는 라그나가 왈타카무이의 발톱을 이길 수 없어서 자신이 부족했던 것을 후회한다. 고 말한다.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며 그녀는 심하게 기침을 하고 울먹입니다. 다음에는 라그나에게 어울리는 강력한 검을 만들겠지만 다음은 없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라그나는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는 둘 다 살아남아 함께 웃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그가 싸우는 모습을 그녀가 지켜보길 바랍니다. 그는 이 검으로 승리하고 왈타카무이를 물리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볼 수 없더라도 그는 너무나 밝게 빛날 것이기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나자레나가 와서 그녀를 받아 안고 라그나가 그의 길을 시작하게 합니다. 왈타카무이, 스타리아가 죽으면 슬프겠지만 만났다는 것에 행복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해요. 이제부터 그는 미래의 자신보다 강해질 테니까요. 자신보다. 왈타카무이가 내려오고 라그나는 그에게 재빨리 용으로 변신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그만둔 곳부터 다시 시작해서 자신의 발톱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 발톱은 사용자에 맞게 특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잡았을 때 번개 발톱이 되었습니다. 발톱니어. 번개 같은 속도로 팽창하고 변형되며 거대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대하게요. 엄청난 전기 충격파를 방출하여 지면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라그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는 그저 그가 이미 용으로 변하길 바랄 뿐입니다. 이미 왈타카무이가 공격을 날리지만 그는 한 손으로 왈타카무이의 팔과 함께 순식간에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빨리 돌진하여 둘로 베어버립니다. 왈타카무이는 매우 흥분합니다. 매우. 그는 검을 등에 꽂고 검이 환하게 빛나게 합니다. 그는 왈타카무이가 최강의 형태로 빨리 변신하여 자신의 최고의 모습으로 그를 박살내고 싶어 합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그의 등 뒤 검이 더욱 밝게 빛나며 마치 신처럼 공중에 살짝 떠있게 합니다. 땅에서 살짝 떠서 마치 신처럼 보입니다. 재생되는 와중에도 월팅무이는 이 광경을 매우 흥미롭게 여깁니다. 그는 그들의 무기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발톱은 사용자의 손에 100%에 도달하지만 라그나의 검은 사용자를 120%까지 끌어올립니다. 마침내 진지해진 그는 용으로 변신합니다. 그는 라그나를 공격하고 라그나는 손만으로 막아내며 엄청난 양의 실버린을 풀어냅니다. 엄청난 양의 실버린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변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자 나자리나는 스타리아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서둘러 그곳을 떠납니다. 라그나는 그들을 보고 더 빨리 나아가도록 칼을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적에게 집중하여 근접전을 위해 돌진하며 더 많은 실버린으로 공격하여 적을 약간 밀쳐냅니다. 계속 돌진하지만 왈타카무이는 발톱으로 반격하여 둘 다 잠시 힘겨루기를 합니다. 왈타카무이는 틈을 보고 꼬리로 라그나를 공격하여 바닥으로 내던집니다. 그런 다음 발톱을 펼쳐 원거리에서 꿰뚫으려 하지만 라그나는 피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왈타카무이는 그에게 돌진하지만 라그나는 막아내고 한동안 그렇게 계속됩니다. 왈타카무이가 우위를 점할 때까지 그는 몰래 라그나 뒤에 숨어 그에게 발포합니다. 다행히도 검이 스타리아의 방어막 중 하나를 활성화시켜 공격을 막습니다. 하지만 왈타카무이는 여전히 라그나를 던져 그의 발톱으로 땅에 고정시킵니다. 라그나는 왈타카무이가 전기 에너지 공으로 자신을 공격하려 할 때 발톱을 얼리려 합니다. 전기 에너지 공. 그는 시간 내에 발톱을 떼어내고 한 손으로 공격을 막습니다. 그는 다른 손을 칼날로 변형시켜 공격을 반으로 자르고
왈타 카무이를 하늘로 날려 그의 팔을 잘라냅니다. 왈타 카무이는 재생성하기 전에 반격을 결정하고 라그나는 자신을 방어합니다. 라자리나는 바깥 땅에서 장벽 밖을 바라보며 그들은 계속 싸웁니다. 스타리아를 품에 안고서 그녀는 라그나의 빛을 감탄하며 스타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스타리아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라고 말합니다. 라자리나는 걱정하지만 스타리아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스타리아의 시체를 남겨둔 채 떠납니다. 한편 네블룸은 크림슨의 존재를 계속 느낍니다. 그는 울티마시아를 다른 공간에 두었고 크림슨이 그 공간을 장악하려 할까봐 걱정합니다. 그 공간을 지배하려고 크림슨이 마법을 걸기 시작하며 네뷸럼의 방벽을 돌파합니다. 크림슨의 속도가 너무 빨라 네뷸럼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몇 초 만에 그들의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립니다. 하지만 네뷸럼은 더 잘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는 방벽에 방화벽을 설치하고 크림슨의 시도를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스마일이 나타나 그를 삼켜버립니다. 크림슨은 마침내 모든 방벽을 돌파하고 다른 차원에 도착합니다. 공간에 그는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울티마시아에게 조용히 다가가 총을 겨눕니다. 니다. 네블룸이 그가 쏘기 전에 그녀의 이름을 외쳐 경고합니다. 울티마시아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고 크림슨이 자신의 어깨에 총을 쏘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 피를 이용해 불을 만들어 그에게 던집니다. 그는 피하고 다른 플랫폼에 착지합니다. 그는 그 공간의 시스템에 접근하여 그들 둘을 가두고 시간의 속도를 바꿉니다. 그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울티마시아가 그 공간 밖에서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가 낫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월터 카무이가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격분하여 용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 전에 크림슨은 자신의 심장을 숨겨둔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그의 군주 버전이 갑자기 나타나 그 결정에 대해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과 먼저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아스와 베로니카 페르소나들도 나타났습니다. 둘 다 그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라그나를 위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심장으로 힘의 10%조차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울티마시아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심장을 가져와 제자리에 돌려놓고 군주와 합쳐집니다. 이제 그는 울티마시아에게 자신의 진정한 힘을 풀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에너지 빔을 쏘지만 크림슨은 피하고 자신의 섬광탄을 사용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흘러서 섬광탄은 조금만 섬광을 내고 울티마시아는 방패 안으로 숨습니다. 크림슨은 그녀를 향해 쏘지만 총알은 방패에 튕겨나갑니다. 그녀는 꼬리를 사용하여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피하고 자신이 만든 총알을 이용해 자신을 제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 총알들은 혈류를 방해하고 마법을 무효화합니다. 그리고 그와 울티마시아는 시간 조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혈류는 비슷합니다. 즉, 총알이 그녀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심장을 마치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는 또 다른 총알을 발사하는데 플래시뱅이 다시 잠깐 빛을 발하는 동안 50배 속도로 가속시킵니다. 잠깐 다시 비춰줍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움찔하고 총알은 그녀의 날개에 박히며 그 과정에서 방패를 산산조각 냅니다. 그 충격으로 그녀는 플랫폼에서 떨어져 부서진 기둥 위로 떨어지고 크림슨이 그녀 뒤를 따릅니다. 그녀가 움츠리고 공포에 질려 엄청난 에너지를 터뜨리는 순간 그는 또 다른 총알을 가속시킵니다. 두려움에 찬 에너지를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크리스토퍼와 푸는 울토조라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쓰러지기 전에 그는 비밀병기를 사용하여 그들도 공격합니다. 이크는 그에게 다가가 재빨리 얼려버립니다. 크림슨은 울티마시아와의 전투를 계속하지만 그녀의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모든 군주 중 가장 약할지도 모르지만 엄청난 마법력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강하게 공격하기만 해도 대부분의 강력한 용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크림슨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녀에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신공격을 이용해 공간을 조용하게 만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증폭시켜 그녀를 고문합니다. 그는 그녀가 카를라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괴물이 되어 특별하다고 느끼려고. 그녀는 그저 복제품일 뿐입니다. 이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그가 용의 신을 모욕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가 케이크 가게 때문에 나라를 파괴하게 만들었고 그건 유치한 짓이죠. 그는 그녀가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묘사합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어린 카를라와 그녀 때문에 죽은 그녀의 자매들. 울티마시아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봅니다.
그저 친절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구를 구할지 선택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을 가장 먼저 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르지아는 네뷸럼의 죽음에 분노하여 슬라임이 여전히 그를 먹고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슬라임과 건물을 함께 날려버립니다. 네뷸럼의 해골만 남기고 슬라임과 건물을 함께 날려버립니다. 네뷸럼의 해골만 남기고 그는 비탄에 잠기지만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울티마시아를 보호하는 것. 네뷸럼을 애도한 후 그는 다른 차원의 벽을 부수는데 성공합니다. 공포에 떨며 오는 울티마시아에게 크림슨이 공격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그것을 해냅니다. 공포에 질려 그는 자신이 만든 구멍을 통해 그녀가 도망칠 수 있도록 그녀를 부릅니다. 울티마시아는 도망치려 하지만 크림슨이 그녀를 쫓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에너지 폭발로 그를 날려버리려 하지만 그는 모두 피하고 그녀를 계속 쫓으며 한 발 더 쏩니다. 밖에서는 키메라가 불행히도 쓰러졌지만 그녀의 꼬리인 스네이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그녀와 자리를 바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보르지아는 순간 그의 존재를 감지한다. 예전에 크림슨과 함께 싸웠기에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용신에 대한 배신에 분노하며 그의 힘을 풀어놓는다. 분노에 차서 거대한 마법배기를 날리지만 스네이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반면 스네이크는 월드 콜랩스라는 엄청난 위력의 기술을 사용하여 보르지아를 내부에서부터 폭발시킨다. 그 여파로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데 다른 차원의 공간과 네뷸럼의 방벽도 포함된다. 이 충격으로 울티마시아와 크림슨도 부상을 입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뱀이 크림슨에게 사과하며 바닥에 쓰러져 자신의 기술에 의해 죽는다. 자기 기술에 결계가 사라지자 햇빛이 모두를 비추고 보르지아는 불꽃에 휩싸인다. 순식간에 그는 이제 남은 건 월터 카모이뿐이라며 울티마시아를 지켜달라고 외친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이크가 그의 목을 베어 죽인다. 남은 부대는 땅에 쓰러져 부상당한 울티마시아 쪽으로 달려간다. 월터 카모이는 여전히 라그나와 싸우고 있다. 그리고 속도가 월등히 빠르지만 고전하고 있다. 라그나는 공격하고 방어하고 피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월터 카뮤는 마음대로 구부리는 발톱으로 사방에서 공격합니다. 라그나는 미친 듯이 피하며 반격합니다. 월터 카뮤는 발톱이 얼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을 막습니다. 그는 라그나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다른 공격을 막습니다. 라그나는 그의 다리와 꼬리를 모두 베어 발톱을 놓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실버린을 증폭시켜 월터 카뮤에게 헌팅 플래시를 날립니다. 이에 월터 카뮤도 필살기로 맞서기로 합니다. 그는 발톱을 움켜쥐고 라그나의 공격을 받아칩니다. 울티마시아는 일어서고 다른 이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방어합니다. 하지만 나자리나에게 머리를 찔린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무작위로 에너지 폭발을 발사합니다. 이 폭발은 여러 병사들을 쓰러뜨리고 나자리나를 그녀에게서 떼어놓습니다. 반면 월터 카무이는 강력한 뇌신 전투 기술을 사용하여 중력을 크게 증가시켜 울티마시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라그나는 이 광경에 놀랍니다. 월터 카무이는 변신하여 자신의 발톱과 합쳐져 자신의 팔을 날카로운 칼날로 만들었습니다. 라그나 역시 자신의 팔날을 준비하지만 월터 카무이는 너무 날카롭습니다. 그는 너무나 빠르게 칼날을 휘둘러 라그나는 그 순간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는 너무 빨라서 렉나가 그의 공격을 예측하거나 반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렉나는 주먹을 날리지만 배에 무릎을 맞습니다. 그 무릎은 발톱처럼 날카로워 그를 꿰뚫습니다. 그 후 월터 카뮤는 전기 충전을 높이며 그의 목을 뱁니다. 땅에 쓰러진 크림슨은 부상으로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슬라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스타리아 부대의 한 여자아이와 함께 오라고 슬라임을 부릅니다. 바로 그때 월터 카뮤의 공격으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충격파가 모든 것을 날려버립니다. 월터 카뮤는 발톱 달린 군주를 보고 싶어하며 렉나의 머리가 날아갑니다. 그는 절정에 달했고 그녀를 클레퍼와 용신도 찾고 싶어합니다. 라그나가 또 다른 엄청난 사냥의 번개로 그를 놀라게 하며 그를 땅속 깊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의 겁마저 부러뜨립니다. 그는 머리를 제자리에 놓고 실버린으로 자신을 치유합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월터 카무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울티메시아는 월터 카무이가 쓰러진 곳으로 기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라그나가 자세를 잡고
월터 카무이는 그가 처음 싸웠을 때와 같은 기술을 사용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술을 견딜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술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에게 돌진한다. 그러는 동안 그는 추가 동작을 사용하여 최고의 형태로 변신하는데 태양조차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그가 라그나에게 도착하기 전에 라그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것을 생각하고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 그는 헌팅 플래시를 연마해야 한다. 월터 카무이를 쓰러뜨리기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리와 번개보다 빨라져야 하고 순간적으로 피해를 입혀야 한다. 그는 이러한 욕망에 도달하기 위해 힘을 증폭시키고 월터 카무이를 2번 베어버린다. 그가 공격을 가하기 전에 방출된 막대한 힘은 대폭발을 일으켜 월터를 소멸시킨다. 발톱 달린 군주 카무이가 지켜보고 있다. 그녀는 월터 카무이가 속도를 이용해 모든 적들을 물리쳤지만 결국 속도에 패했다고 말한다. 죽어가면서 그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힘을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라그나의 힘은 어떻게 얻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훔칠 수 없다. 는 것을. 그는 라그나에게 발톱을 휘두르지만 라그나는 검으로 맞고 쓰러진다. 땅에. 울티메시아는 모든 것을 목격하고 월터 카무이가 죽은 것에 충격을 받는다.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녀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엄청난 마법을 방출하여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녀는 자신의 힘이 돌아왔고 모두를 되살리기 위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려고 하자 스타리아 부대의 소녀가 크림슨의 총으로 그녀의 심장을 쏘았습니다. 그녀는 크림슨의 명령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울티메시아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녀는 동료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총이 발사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울부짖는 그녀 앞에서 울티미시아는 죽어간다. 땅. 그 후 크림슨은 다시 마음을 닫고 군주로서의 몸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그의 평소 것. 전장은 고요하고 잔해 위에는 죽은 병사들의 시체가 흩어져 있다. 좋은 광경은 아니다. 크림슨에게도 마찬가지다. 라그나는 거기에 앉아서 남은 검조각을 붙잡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요. 그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후회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는 모두가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것이기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래도 슬프긴 하지. 미래의 자신이 그에게 다가와 크림슨으로 변하며 그가 슬픔 때문에 그만둘 거냐고 묻는다. 그는 아니라고 말한다. 슬픔은 견딜 수 있지만 혼자서라도 드래곤 박수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혼자서라도. 그러자 크림슨이 그를 깨우고 그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캡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크림슨과 골룸은 그를 스타리아가 자고 있는 방으로 데려간다. 라자리나, 슬라임, 그리고 아이크도 거기에 있다. 크림슨은 스타리아가 울토조라의 독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한다. 아이크가 울토조라를 전투에서 끝내려 할 때 울토조라는 그에게 해독제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괜찮지만 혼수 상태입니다. 라그나는 그녀의 침대로 걸어갑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불행해지지 않도록. 그녀가 살아있고 어느 정도 괜찮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쁩니다. 그는 울면서 언젠가 깨어나 약속대로 자신에게 검을 만들어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약속했던 대로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승리이고 스타리아의 모든 군인들은 죽든 살든 동의합니다. 그 후 라그나는 자신의 검조각과 망토를 챙겨 다음 용의 혈통을 사냥하러 갑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